여성의 경우가 이제 빈도가 많고 남성의 경우도 성폭행은 이제 있어요. 있는데 남성은 소수지만 더 혼란스럽기 때문에 남성이 예를 들어 성폭행 당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는 훨씬 더 신중하게 들어서 가치 판단을 뭐라 그러나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 얘기만 잠깐 언급을 하면 성폭행을 당할 때의 그 신체적인 모습을 보면 여성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게 좀 명확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유혹한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이제 죄책감 같은 걸 이제 받아요. 근데 남성들은 신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 자기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자기가 했고, 피하려면 자기가 힘이 더 세기 때문에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는데 안 피했다는 것 때문에 가치관의 혼란이 더 많이 와요. 그렇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른이 유혹을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성폭행이거든요. 근데 그런 면 때문에 이제 남자 청소년들이 이제 죄책감이라던가 혼란, 그 자기 판단에서의 어떤 뭐라 그러나 우울을 유발하는 자기 판단 이런 걸 참 많이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들으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여성의 경우인데 이런 일이 많죠. 내가 성폭행이 뭔지도 모르는 나이에 그게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뭔 일인지도 몰랐다가 사춘기가 돼서 성교육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게 성폭행이었더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성 문제라는 것도 다른 문제와 마찬가지로 심리적인 여타의 기타 문제들과 결부돼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런 똑같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청소년이 좀 개방적인 가정에서, 그죠? 그래도 성이라는 게 입에 그래도 올릴 수는 있는 그런 가정에서 좀 그런 얘기도 해보면서 남자들은 다 뭐 도둑이야라는 이런 욕도 해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하게 이렇게 자랐다면 또는 다른 발달 과제를 무리 없이 수행을 했다면 예를 들어 친구도 좀 잘 사귀고 뭐 가정도 행복해서 부모님과 관계도 좋고 학교 가서 선생님하고도 잘 지냈고 공부도 뭐 잘하고 그렇게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지내간다면 그게 힘이 돼요. 그게 힘이 돼서 저 기억은 정말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씻을 수 없는 어떤 걸로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을 잘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상담에 올 수도 있어요. 저것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전형적으로 이제 이 얘기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다. 여성들이 이렇게 당하는 경우가 참 많고 그 성폭행이라는 게 어느 정도였냐 물어봐가지고 심했으면 심했구나. 그 조그만 게 얼마나 아팠을까. 또 얼마나 겁났을까. 세상에 정말 나쁜 놈들이 많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풀을 수가 있어요. 풀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 번 상담으로는 잘 안 돼요. 이제 앞으로 상담하시면 많이 경험하시겠지만 성폭행 당했던 그런 심리적인 외상 경험은 한 번으로 안 되고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요, 내담자들이. 그럼 상담자 입장에서는 지난 시간에 할 만큼 한 얘기인데 왜 또 하나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리스닝을 하는데 한계가 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좀 짜증이 나고 또 어떤 상담자는 지난 시간하고 똑같은 얘기 한 거 보니까 내가 얘 도와준 게 아무것도 없나 보다. 변화가 아무것도 없네 하면서 상담자로서 이제 무능감을 느끼게 돼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건 자기한테 그게 소화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된다는 뜻이고 그 얘기를 할 대상이 있다는 게 일관되게 그 자기 얘기를 반복되는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대상이 있다는 게 그게 이 내담자한테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그런 일이 생길 때 똑같은 얘기 반복해도 그냥 늘 공감하면서 그 걔가 선생님도 저 너무 변한 게 없죠. 저 너무 달라지는 게 없어서 죄송해요. 아니야. 그게 그만큼 너한테 큰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면서 이제 인내심 있게 들어주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섣불리 너 그거 내가 말했잖아. 남자 잘못이라고 말했잖아. 어린 너한테 무슨 죄가 있었겠어? 그런 얘기로 하면은 내담자가 다시는 이 얘기 안 꺼내거든요. 그건 소화가 됐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앞에서는 그 얘기 이제 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개방 정도를 폐쇄시킨 거예요. 개방의 정도를 아주 좁혀버린 거예요. 그 상담자 앞에서. 경우가 여름방학 직후에 또 크리스마스 온라인 이렇게 많이 하는 그런 연말연시 그때 그리고 또 언제 있냐면 대학생들한테는 3월 달에 있어요.
저는 사실 대학생들한테도 이런 일이 있다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런 정도는 대학생이면 믿을 텐데.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렇게 친구들끼리 정말 마음을 다 터놓고 놀다가 술이 들어가고 밤이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이제 성폭행이 있더라고요. 근데 대학생들은 신입생 환영회 때 술 많이 먹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자취하는 이제 후배를 선배가 데려다 준다고 굉장히 기사도 정신이 발휘되는 건데 자취방에서 그런 일이 많이 생겨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냐면은 그 선배가 또 그렇게 일을 해놓고 자기가 불안하고 이러니까 또 과에 이렇게 좀 이렇게 여러 사람을 좀 털어놓고 다니다 보면 후배가 보호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활 이렇게 망가지는 경우들. 이런 게 아유 역시 대학생도 청소년이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하는데 그래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연령이 09 이사예요. 그건 뭐냐면 9살부터 만 24세까지다.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도 졸업하고 그럴 나이까지거든요. 물론 어디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상담실들에서 1318로 봐요. 그런 데도 있어요. 역시 청소년의 진수는 중고생이다라는 생각이 배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중학생 이제 고등학생들이 여럿이 모여서 놀다가 그냥 혼숙해버리고 잠들어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죠. 근데 이럴 때는 자기가 뭐 원하지 않은 것도 그러니까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니고 막 그런 거예요. 자기도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반 타의반. 그랬고 막상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는 보통 그 성폭행으로 가는 과정이 이게 신체적으로 밀착되는 게 과정이 있거든요. 몸이 안 닿았다가 손이 닿았다가 이게 쭉 그 과정이 있는데 보통 여자 청소년들이 어디서부터 불편감을 호소하냐면 이제 애무가 깊게 시작이 됐을 때 거기서부터 이제 호소하는데 그 불편감을 호소할 때는 이미 그 상대방 남자들은 거기에서 설득당하고 이런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여성들은 별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성을 인식하는 어떤 데 차이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한테는 그게 친밀함의 표현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많은 경우에. 그렇지만 남성한테는 그 기능이 없다 할지라도 신체적인 어떤 그 발산의 기능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친밀감이 없이도 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을 때는 준비가 너무 없이 그냥 얼떨결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이루어지고 뒤늦게 와서 후회를 막 하거든요. 대개 그런 일이 있고 나서는 상대방 남자 청소년이 그 전처럼 이 여학생을 잘 대해주질 않아요. 뭐 회피한다거나 아니면 좀 무시한다거나 뭐 계속 성폭행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페이지 여러분 받으신 거 5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이건 우리 홈페이지에 만들어가지고 한번 띄워놨었어요. 이런 롤플레이를 좀 내가 지도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같이 해보고 싶다. 이제 토론 문화가 잘 아니기 때문에 만일 토론 문화가 안 된다 하면 요거라도 같이 읽어보고 가면 어떨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뭐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나 다 제가 이렇게 보급을 하면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주로 저희가 그 수집한 성폭행 사례들에서 보면은 그 아슬아슬한 순간에 여자 청소년들의 자기 주장력이 떨어지고 스스로가 회의를 하는 가운데 일이 벌어지고 그에 비해서 남자들은 자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 멘트를 너무나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첫 번째부터 우리 동그라미 친 부분은 남자 청소년들이 주로 내세우는 논리고요. 밑에 화살표는 이렇게 반응을 하면 많은 경우에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제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반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가 남자 역할을 맡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 화살표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네가 날 사랑한다면 내 청을 거부하지 않을 거야. 내 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너와 절교하겠어. 예, 저는 이거 영어 단어 뭐 30번 써오라고 하는 그런 숙제보다 이거 한번 5번씩 써와라 뭐 이런 게 더 좋은 숙제 같다는 생각을 이제 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그들이 흔히 갖는
그러니까 fear of rejection. 내가 거부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교묘하게 이용되는 그런 상태거든요. 이거 성관계 안 해주면 나 너 버릴 거야. 이러면은 여자 청소년은 성관계는 싫지만 버림받는 건 더 싫단 말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야. 예, 적당히 구슬리려는 장면에서 이렇게 딱 자기 주장을 하면 그 다음 행동을 하기가 참 어렵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난 장차 너와 결혼할 생각이란 말이야. 내가 책임질게.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가끔 보면 책임이라는 말이 청소년 상담 사례에서 참 청소년들 사이에 좀 뭐라 그러나 남발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여자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면 그래서 제가 가출하려고 그래요. 그럼 가출은 최대한 막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PC방에 가가지고 나 여기 어디 PC방인데 나 집 나왔다. 먹을 것도 없고 오늘 밤에 잘 곳도 없다. 나 도와줄 사람 어느 PC방으로 나와라 그래요. 그 이제 그 청소년은 군인 아저씨가 이제 나왔어요. 휴가 나온 군인 아저씨 대화방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 군인 아저씨가 방도 얻어주고 이제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3일째 되는 날 엄마 아빠가 얘 그 핸드폰을 추적해가지고 군인 아저씨랑 다시 만나기로 한 그 지점에 가서 이제 여학생을 데리고 왔는데 그 전 이틀 동안은 군인 아저씨가 얘 혼자 재웠어요 그냥. 근데 3일째 되는 날은 정말로 내가 너 책임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온 거예요. 왔는데 중학교 2학년 학생과 군인 아저씨가 어떤 책임을 질 수 있을까? 그냥 그 여학생은 자기의 이성관이 뭔지나 생각이나 해봤는가? 자기가 원하는 남편감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이나 해보고 군인 아저씨의 책임짐에 끌려가게 되는가? 아니면 그 군인 아저씨는 나이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책임이라는 말이 사실 오고 가기 어려운 그 나이에 책임질게. 내가 책임지면 될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많은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요. 우리 지난번에 벌써 약속했잖아. 그런데 이제 와서 거절하는 이유가 뭐야? 예. 보통 막 시달리다가 그리고 여자 청소년도 흔들리거든요. 나 얘 좋긴 좋은데. 알았어. 다음에. 그러면 이제 거절하면 남자 청소년이 너 다음엔 해줄 거지? 그럼 아유 알았어. 그러면은 이 남자 청소년은 빚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럴 때 우리 환경이 정말 개방적이어서 나 오늘 걔 만나러 가는데 걔가 오늘 그럴 것 같아. 이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토론을 막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면 뭐 일이 뭐가 생기겠어요.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근데 꿍꿍거리고 그냥 가서 이런 논리마저도 없다면 그냥 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예. 그러니까 비디오 방에 같이 가자 이러면은 너무나 정말 여자 청소년들이 많은 경우에 작품 보러 가요. 작품 보러 또는 어떤 욕구까지는 갖고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단둘이 그런 공간에 있다. 너무 좋은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소년이 그때 소아마비가 조금 있는 청소년이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고등학생들 위해 미팅 많이 하는데 자기는 미팅에 초대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채팅에 들어가서 사람을 사귀었는데 너무 잘해주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막 혼자서 너무 기쁘다, 막 채팅 너무 좋다 이러고 있는데 상대방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은 그때 무슨 고민을 했냐면 어머 나 이 사람한테 내가 약간 소아마비가 있다는 거 말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실망하면 어쩌지? 오로지 그 걱정만 가지고 이제 만나러 간 거예요. 근데 만나러 갔는데 남학생이 자기가 소아마비인 거 알아도 실망을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는데 비디오 보러 가자고 이제 비디오 보러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제 성폭력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 여학생이 왜 그래? 뭐 이렇게 물어봤지만 그때 남학생한테 나온 얘기는 너 처음 보는 남자랑 이런 데 올 정도 여자이면 다 뻔히 알고 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일이 생기고, 그리고는 그냥 각자 뿔뿔이 집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배신감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그 여학생의 어떤 취약한 환경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요. 이제 그럴 때도 비디오 방에 있을 때 자기 주장만 확실하다면, 뭐 비디오 방이 주인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얼떨결에, 아, 맞아. 내가 왜 그때 그럼 거기서 못 뛰쳐나왔냐니까. 실제로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비디오 방에 간 게. 그럼 네가 원한 거는 비디오 방에 가서 비디오를 보는 거였지 거기에서 성관계를 갖는 건 아니었지 않니? 맞아요. 근데 그 생각을 그때는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막 남학생이 씌우니까 자기한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에 이제 일이 생긴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친구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니? 왜 너만 다르게 행동하려고 하니? 예. 이게 참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롤플레이하고 숙제를 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 게 청소년들이 이렇게 당차기가 어려워요. 사람은 저마다 다르지 않겠어?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려운 나이에요. 특히 동년배에서는. 그게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 되면서 고민이 막 활성화되고 성충동 올라오고 막 이러면서 드는 생각이 나만 이런다. 나만 이렇게 성충동에 시달리지 다른 애들은 별로 안 그럴 거야. 그리고 나만 이런 생각을, 이런 고민을 하고 우리 집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걸 거야. 이렇게 자기한테만 몰입이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불안한 나머지 정작 행동을 할 때는 다른 친구들한테서 튀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오빠 부대 막 쓸려다니는 거 우리 반 애들이 다 H.O.T 좋아한다. 자기도 H.O.T 좋아해야지 안 튀니까. 그런 압력들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가 청소년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이에 저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건 어른한테는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만 또래 집단에 소속하려고 하는 욕구가 강렬한 청소년에겐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에 관한 한 연습을 시키는 게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네요. 네가 비디오 방에 나와 동행한 건 성관계를 승낙한 거 아니니? 예,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을. 근데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부부끼리의 성관계도 부부는 뭐 성관계가 허용된 관계지만 당장 그날 밤에 성관계를 가질 때 한쪽이 싫다 그러면 강행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같이 사는 부부도 그런데 이런 얘기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나가지고 비디오 보는 거랑 성관계랑 구별 못하니? 한마디로 그 남학생이 계속 주장을 할 경우 이 바보야 뭐 이런 식으로라도 주장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우리가 성에 대한 얘기를 마음 놓고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 정도 얘기를 개방적으로 하려면 정말 많은 얘기들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를 못한 게 좀 취약점이죠. 이런 경우가 이제 꽤 있어요. 보면은 이게 어른이 이런 행동을 하면 뭐냐면 이거 간음증이죠. 또는 어른이 뭐 남의 성관계 몰래 이렇게 쳐다보고 이런 데서만 쾌감을 느끼고 자기 성관계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 이게 간음증인데 청소년들은 그냥 발달적인 현상이에요. 그리고 남자 청소년들은 유난히 많이 봐요. 많이 보고 이거는 동생이지만 상담 받다 보면 엄마. 그래서 어떤 엄마는 스타킹 신고 치마를 입을 때마다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막 더듬고 그래가지고 몸은 다 컸는데 너무 막 섬뜩하다고 막 이러시는 거죠. 아들이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리 아들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있고 본인도 엄마가 그러는 거 봐도 나는 이상한 거 느끼니까 난 진짜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이러면서 이제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전자의 어머니한테는 제가 그랬어요. 아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들이 스타킹을 신는 거를 보고 그런다면 스타킹 신지 마세요. 그냥 바지 입으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이지만 부정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행동을 아들이 하게끔 유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뭐 그 기간 지나면 이게 벗어날 텐데 이런 발달 단계에서 바지 입으시고 혹시 주로 옷을 갈아입을 때 그런다는 거예요. 옷 갈아입을 때 문 잠그고 갈아입으세요. 그렇게 환경을 좀 조절을 해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렇게 보고 싶은 욕구 이런 거는 이때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 뒤에 있나? 한계 성발달에도 단계가 있는데 이제 초기 청소년기에 어떤 게 있냐면
보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동생 몸 만지고 누나 몸에 대해서 뭐 만지고 엄마 몸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초기 청소년기 때는 아직 성적인 대상이 분화가 안 돼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자유행위를 하면서 자유행위를 하면 꼭 상상작용이 같이 오는데 초기 청소년들한테는 선생님 많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뭐 부모님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래서 죄책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점차 중기, 후기 접어들면서 정리가 돼요, 스스로. 그러니까 부모 띄고 선생님 띄고 이러면서 마지막에는 정말 이성, 내가 좋아하는 이성, 뭐 짝사랑하는 이성, 사귀고 있는 이성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제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굉장히 전형적인 문제예요. 자유행위 문제가 제일 많은데 정말 많이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물어요. 나 하루에 한두 번 하는데 너무 많이 하는 거죠. 이런 거 이제 하다 보면 별로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원래 많이 해. 뭐 이러면 애들이 어떤 애는 이래요. 나 지금 하루에 5-6번 하는데 그래도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이제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담자가 자기 기준을 갖고 먼저 해답을 말했을 때는 굉장히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내담자 쪽에서 안 받아들여요. 모르면서 막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꼭 탐색은 이제 그래요? 어느 정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사이버 상담으로 했던 청소년은 정말 하루에 6-7번 막 이렇게 한대요. 그러면 6-7번? 그거 많은 거죠? 막 이러는 거예요. 좀 많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6-7번은 주로 언제 하니? 아침에 일어나서 2번, 학교에 가서 이제 화장실에서 3번, 그 다음에 집에 와가지고 잠자리 들고서, 잠자리 이렇게 누워가지고 또 그렇게 한대요. 자, 많고 적고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는 오히려 그런 답을 주는 것보다, 워낙에 자유행위를 청소년이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는, 정액이 계속 쌓여서 어딘가 이거를 배출을 하고 싶은데 성관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오는 행동이다. 그렇게 본 거지 옳다 그르다 이렇게는 지금 요새는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 기준으로 한번 보자. 네가 6번, 7번을 그렇게 자유행위를 한다는데 늘 이렇게 정액이 나오니? 물어보니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할 때는 좀 나올 때가 있는데 알 때는 어쩔 때는 막 발기도 안 되고 막 이런대요. 그러면 그건 자기가 억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거다. 왜냐면 그거는 성충동에 의해서 자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좀 정말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는 지나치다고 보는 거죠. 성충동을 해소하기 위한 자유행위가 아니라 자기가 그걸 통해서 성충동을 불러일으키고 뭔가 자극을 쫓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너 정말 줄일 생각이 있어? 라고 이제 물어봅니다. 너 처음에 자유행위 많다고 고민했는데 줄일 생각이 있는 거니?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줄이는데? 그러면 지금 줄일 생각이 있어? 있어요. 지금까지 성과가 좀 있었니? 되게 실천을 해봤니? 그랬더니 뭐 안 하려고 노력했는데 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자유행위를 네가 왜 줄여야 되지? 그랬더니 한참 무응답하다가 몰라요. 그러는 거예요. 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유행위는 지금까지 너한테 굉장히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도 네가 유지해왔던 행동인데 그것을 이유도 모르는 채 막으려고 한다면 참 행동으로 옮기기가 진짜 어렵겠다. 그래가지고 자유행위를 막아야 되는 이유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당연히 지금 선생님이 너한테 내일부터 한 번씩만 해 라던가 점차 그렇게 줄이다가 일주일에 2번만 하거라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은 효과가 없다는 거는 너무나 이제 자명한 일이기 때문에 왜 줄여야 하는지 한번 탐색을 해보자. 그랬더니 얘가 그러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수업 시간에 정말 자기 말로 쪽팔렸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여자 선생님이 오시다가 이제 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죽었다 하고 이제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딱 쳐다보더니 너 교무실 내려와. 이래가지고 자긴 그날이 사망인 줄 알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우측대고 있는데 여자 선생님이 딱 다시 보더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올라가. 이러더래요. 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했더니 살았다. 뭐 이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느낌이 어떤 거였어? 그랬더니 막 이러길래 혹시 용서받은 느낌이었니? 했더니 용서받은 느낌이었다고. 그래서 그런 그 용서받은 느낌을 갖고 그 다음에 너한테 일어난 행동 변화가 있다면 뭐야?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 자행이 안 하게 됐어요. 정말 용하구나. 잘 됐다. 참 훌륭한 선생님의 지도를 받았구나. 그랬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수업 시간에는 이제 안 하게 됐는데, 화장실에서 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화장실에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뒤에서 빨리 나오라고 이제 그러기도 하고, 또 솔직히 누가 문 콱 열어서 볼까봐 이제 불안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위생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 학교 화장실 더럽니? 깨끗하니? 더럽다는 게 냄새 많이 나고. 그러면 손잡이, 네가 자유행위를 할 때는 뭘 사용하니? 손을 사용한대요. 손잡이를 그러면은 네가 들어갈 때 어떻게 손 관리를 깨끗이 하고 들어가나? 예를 들어 뭐 손잡이에 휴지를 대고 문을 연다던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친구들이 손잡이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무슨 노력을 하나? 전혀 아니에요. 그럼 온갖 병균이 묻어있는 손잡이를 네 손으로 잡고 또 위생 문제가 이제 이게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들킬까봐. 이제 그런저런 문제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운도 없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렇다면 몇 가지 이유를 찾은 것 같은데 이게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니? 했더니 화장실에서 하는 거를 좀 줄여봐야 될 것 같다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천은 네가 지금 예상하기로 몇 % 정도 실천될 것 같아? 자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너가 지금 너무 솔직하다. 이게 네가 지금 이거를 왜 내가 줄이고자 하는지 이유를 탐색해가고 있지만 습관화된 행동을 고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지금 자신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솔직한 행동이다. 그렇지만 분명히 이제 믿기를 너는 안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화장실에서 할 때마다 위생에 좀 신경을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더 줄이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상담을 접속해라 하더니 예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단회 상담에서 홈런을 날릴 생각은 사실 저는 안 해요. 인간의 행동을 바꾼다는 게 한 번의 상담으로 이렇게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정도 성과로 단회 상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근데 내담자들이 거기에서 대접을 받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또 와요. 그걸 이제 믿고 하는 거예요. 2차 성징이 막 나타나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이렇게 커질 때 남자 청소년한테는 성기고 여자 청소년한테는 이제 가슴인데 이런 일이 있어요. 남들은 별로 안 보는데 자기는 남들이 다 자기의 성기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감추려고 무진 애를 써요. 그러니까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죠. 수업 시간에 발표도 잘 하기 어렵고 거리를 이렇게 다닐 때 이렇게 막 꼬부리고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이런 불안은 그럴까봐 이제 그렇구나. 근데 혹시 누가 니거 보고 놀린 적 있니? 그런 적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뭐 내놓고 놀리겠냐 속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이런 고민하는 청소년 많이 만났는데 이러면서 그럼 불안해 하지 말라고 이미 말은 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얘기하면 별로 효과 없을 것 같고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정말 그래 뭐 청소년기 때 발기가 아무 데서나 되기도 하고 성충동이 자주 있으니까 네가 그런 불안을 가질 수도 있겠다. 물론 남한테는 눈에 잘 안 띄지만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서 이제 막아볼까? 그래가지고 그냥 옷차림 같은 걸 이렇게 조절을 해요. 만일에 그게 이제 좀 불안하다면 청바지, 진바지 얇은 천에 꽉 끼는 거는 입지 말아라. 그러니까 꽉 끼는 옷은 이제 가능하면 입지 말고 그 다음에 티를 입을 때 밖으로 내놓고 입어라. 뭐 그런 방법들을 같이 의논을 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은요 오히려 막 과시하려고 하는 거 있거든요. 네. 요즘 아이들도 저래요. 예. 오히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자기 가슴이 크다는 거나 드러내려고 꽉 네. 있는 티셔츠도 있고 뭐 자기 아이들은 거짓말 비헤이저 같은 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요즘도 그런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사례를 이렇게 보면은 고지고대로 이런 사례도 많고요. 고지고대로 이런 사례도 많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단 하나다라고 생각하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자기가 그런 거에 두려움을 갖고 있던 청소년이 우연히 어떤 그룹에 들어갔는데 그 그룹의 리더가 큰 가슴을 과시하고 다닌다. 이러면 그다음에 가슴을 과시하고 다녀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힘을 얻어서. 근데 개별적인 청소년들은 저런 걸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그 그룹에 들어갔는데 자기는 거짓말부라도 못 사고 가슴도 작고 이런 청소년은 작은 거 가지고 놀릴까 봐 또 고민하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양태로 되죠. 근데 아직도 그러니까 고전적인 우리 모습은 다 사라졌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그런 감을 잡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정말 인터넷의 도움인데
저희 사이트 이름이 유코넷.or.kr이거든요. youconet.or.kr이에요. 여기 들어오셔갖고 게시판 상담을 한번 보세요. 게시판 상담은 메뉴 자체가 내 사례가 여기에 올리면 개방된다라는 걸 알면서 청소년들이 올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진지하게 자기 고민을 토로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들 의외로 굉장히 순진한 청소년들 많아요. 그 사이버 상담의 장점은 다른 단점이 많지만 장점은 뭐냐면요. 내담자가 정말 자발적으로 자기 고민을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익명적이기 때문에. 자기 신분 노출 안 되고 누가 자기 못 쫓아온다고 생각하니까 고민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 청소년 좀 더 이해하고 싶다 이러면 심심할 때 책 한 거 뭐 청소년학 뭐 이런 거 보는 거보다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상담 사례 이런 거 보면서 감을 잡으시고 또 게시판, 저희 게시판 상담에는 상담자 답변이 다 올라가거든요. 늦어도 3일 안엔 다 올려요. 그 청소년들이 하루 만에 안 올라오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늦어도 3일 안에 다 올리는데 상담자 답변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인력이 이제 청소년 그 상담 전공의 석사를 마치신 분들이 수련을 좀 받으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답변의 내용은 그러니까 질이 꽤 높은 편이고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네.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애들을 이해할 수 있어서는 좋은데 많은 사례수가 많아지거든요. 근데 어떤 청소년들이 정말 청소년들이 이상적이라는 게 상담자는 봉사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저희가 일요일 있고 그 다음날에 개원기념일이라서 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고를 띄웠죠. 개원기념일이라 쉽니다. 여러분한테 주는 답변이 하루 이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 그런 말 올렸더니 뭐라고 올라와 있냐면 상담자들이 주일이라고 쉬냐고 이틀이나 연달아서 쉬어도 되냐고 이런 글이 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휴일날 글을 이제 우리 사이트니까 관리 차원에서 한번 들어가 봐서 집에서 봤어요. 근데 그 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편지를 썼어요. 청소년 참 기다리느라고 마음이 급한 모양인데 우리도 휴일이 이래서 필요하고 사실 휴일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청소년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휴식을 통해서 그 다음 편지할 기운도 얻고 이런다. 그랬더니 밑에 그러니까 반대하는 글이 또 금방 올라왔더라고요. 뭐 막 이러면서 뭐 우리를 위해서 뭐 돌아다닌다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 있어서 너무너무 괘씸했어요. 제가 정말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게 아니 솔직히 올린 지 2, 3일 정말 우린 바로 다음날 올려주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그런 노력을 인정을 안 해주고 그런데 제가 괘씸해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른 청소년이 거기다 답변을 올려놨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만일에 당신이 못 견디겠어서 이 사이트가 싫으면 딴 사이트 이용하면 되지 왜 상담자들의 휴일까지 네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멘트는 상담자들을 오히려 화나게 하고 답장을 해줄 마음을 빼앗아갈까 봐 심히 걱정이 되는군요. 막 이러는데 이용자들끼리 막 이 토론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이버 상담의 기법이 방법이 게시판, 이메일, 채팅, 영상 우리 다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매력적인 게 게시판 상담인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즉각적으로 보이고 또 상담자들도 은근히 하다 보면 게시판 상담에는 한번 올려놓으면은 영원히 남으니까 편지 쓸 때도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답을 주려고 사이트 운영 실태를 게시판 상담으로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상담을 할 때는 이 청소년이 어떤 방법으로 고민을 풀어가는가 그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목표하고자 하는 바는 자기 나름대로 풀어가도록 가능한 한 자율성을 획득하게 해줘야 되니까 인정을 해주면서 그러나 그게 정말로 사회적인 룰에 어긋나서 이 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는데 악영향을 미치겠다 하는 것 정도를 이제 정보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같이 스스로를 조절해갈 그런 힘을 주는 걸로 그렇게 되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상담실에 호소되는 성문제와 약간의 그 개입 방법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실제로 상담을 하시다 보면 여기서 오늘 들은 거는 일부분이고 또 원론적인 얘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거는 강의의 한계인데 구체적인 상황에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갈등되실 때가 참 많으실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시면서 계속 사랑의 전화에서 슈퍼비전이라는 형식으로 교육받을 기회를 아마는 줄 것으로 보고요. 또 상담은 이론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례마다 다 다르거든요. 인간의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슈퍼바이저로서 오는 지도자 선생님한테는 상담 기법만 지도받고 그 사례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여러분 간의 토론이 참 중요해집니다. 보면은 여기에 지금 원고 2페이지에 어디까지가 문제인가 이 얘기를 하면서 DSM-4에 나와 있는 성 문제 요거를 이제 잠깐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청소년을 왜 제가 이걸 넣어놨냐면 여기에 성장애도 있고 성기능장애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보면 뭐 성기능장애 보면 이게 DSM-4라는 게 성인들의 어떤 그 문제 상태를 이게 병적인 것이냐 이걸 진단하는 데 이제 사용이 되는 진단 도구거든요. 그럴 때 보면 성욕구장애, 성욕 감퇴장애, 성적 혐오장애, 성흥분장애, 뭐 성교불능증, 불감증 이런 것들을 보면 청소년과는 방향이 반대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청소년들은 성욕구가 너무 강해서 해결하지 못해서 고민인데 이 어른이 되면 판도가 확 반대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몇 년 안 되는 이 청소년기 때 우리가 그런 성욕구를 막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원천 봉쇄를 해서 억압시키고 이렇게 가치를 비하시킬 것이 아니라 잘 보존해야 될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러나 보물로 생각하는 그런 풍토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자신의 성충동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아 이거 나 성충동 있구나 그거 알고 그다음에 그런 거 괜찮은 거 받아들이고 괜찮은데 이건 상황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표현을 할 때는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의 성문제 유형은 아까 그 1페이지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은 전화 상담이나 사이버 상담에서 호소되는 문제들을 정리한 거고 청소년의 성문제 유형은 실제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나 면접조사를 통해서 얻어낸 문제 유형입니다. 많은 경우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동소이하거든요. 시간이 나면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OHP를 너무 오래 봤네요. 그래서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아 이런 문제 애들이 고민하는구나. 대체로 아까 다뤄진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청소년 성문제의 원인이 있는데 이거는 1차 원인은 발달적인 거예요. 신체가 변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2차는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해 가야 되는 시기에 신체의 어떤 급변으로 인해서 거기에 뭐라 그러나요? 혼란이나 충동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가치 판단도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고 그런 데서 순간적인 잘못 판단 또는 과대 고민 또는 생략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번 인지능력과 도덕성 이게 이제 청소년들이 이상이 너무나 발달되어 있는데 자기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기성세대의 모습도 자기 이상에 못 미치고 그래서 성에도 그런 게 적용이 돼서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로 인한 고민들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정과 학교 및 사회환경 이런 거를 보면 가정이든 학교나 사회환경이든 건전한 성적인 문제 실제로 부딪히고 있는 갈등 상황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성인의 지도 아래 그런 걸 개방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참 없다는 거 그런 게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상담의 실제는 아까 이렇게 OHP 보면서 문제와 개입 이걸 말씀드릴 때 많이 나온 거고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보 제공 부분이에요. 보면 병원 그러면 가족계획협회 병원에서 청소년 문제를 많이 다룹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믿음직스럽죠. 근데 여기가 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낙태 수술을 해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올해 다시 전화를 드려보니까 이게 정부 보조를 못 받게 돼가지고 돈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격은 청소년 상황에 맞춰서 절충을 이제 잘 해준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성폭력 상담소나 법률구조공단에는 법적인 문제를 의논하려고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에란원에서는 미혼모들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있을 수 있게 해주고 직업 훈련을 받도록 그렇게 이제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심리상담소로는 한국청소년상담원, 저희 그 전화상담번호 있고요. 그 다음에 6호넷.5할.kr 여기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성상담의 실제 부분은 또 이제 강의를 계속해서 받으세요. 그래서 5페이지 이제 마지막에 보면 아까 롤플레이 하셨던 부분이 있고, 성상담을 할 때 상담자에게 요구되는 태도 이게 있잖아요. 저는 무엇보다 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개방적인 태도는 별게 아니라 이 문제든 저 문제든 좀 청소년들이 와서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는 어떤 마음 자세, 상담자의 유연성, 탄력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상담자가 그 청소년들의 어떤 호소 문제에 밀려서 자기 가치관을 포기하라는 거는 아니에요. 상담자는 어디까지나 건전한 성인이어야 되거든요. 물론 건전한 성인들 간에도 가치관의 차이는 각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상담자가 건전한 성인이기를 바라면서 거기에다 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이 청소년이 호소하는 이 성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내 가치관이 이 청소년을 상담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다는 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니에요. 상담 계속 하시고 슈퍼비전 받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런 교육기회 있으면 다니시고 이러면서 이제 발견하실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성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 했고 그 얘기하면서 다에 있는 성에 대한 가치관 확고하게 갖고 있되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가 메타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이제 하시라는 거고, 두 번째, 성 문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편견이나 절망, 아까 말씀드렸죠. 상담자 절망은 전이 된다. 상담자의 편견도 전이 됩니다. 이게 금물인데, 저희 같은 경우 상담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은 뭐 성관계를 가졌어요. 임신을 했을까봐 걱정돼요. 이럴 때 상담자들이 그 학생의 호수 문제에 충실한다면 정말 임신을 했을까봐 걱정이 될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정확한 진단을 해봐라. 그 다음에는 이런 절차가 있다라고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어디다 초점을 두는 경우가 있냐면 학생이 성관계를 하다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그 자기의 어떤 견해,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묻어서 그런 일을 하는 청소년은 불건전한 청소년일 거야 라는 그런 편견이 묻어나게 이렇게 상담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상담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제 내담자가 얻고자 하는 거에 충실할 때 그 내담자와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상황에서 상담자가 내담자를 진심으로 그 존재를 수용해 주면서 개입을 하고자 할 때 그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편견이나 절망은 이제 금물이다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다음에 성상담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방, 전화, 사이버 여러 가지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빈도는 전화 상담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사이버 상담, 내방 상담에서 횟수는 굉장히 적습니다. 근데 많이 경험하시면서 이제 잘 하실 걸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